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르셀로나와 인터밀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1위의 바르셀로나입니다. 현재에서도 근래 경기력에 대한 의문 부호를 떨궈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경기에서는 엘체와의 격돌을 제외한다면 죄다 한 골차 승리 또는 패배였습니다. 압도적 우위를 발산했던 전례가 많지 않았다는 점은 참작해야 할 요소이고요. 지난 3차전 맞대결 역시도 졸전 끝에 패전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레반도프스키의 존재가 UCL 레벨에서 딱히 유효하지 않은 점이 문제인데 그간 다채로운 공격 전개 채널이 바르셀로나 최대 장점이었으나 레반도프스키 합류 후부터는 대부분의 볼 공급이 그에게 향하는 상황입니다. 5번의 패턴 속에서 영리한 수비 지능을 갖춘 전력들이 쉽사리 수비 상황에서 예단에 성공하는 중이죠. 결정자는요. 쿤데, 데파이, 캐시에, 베예린, 아라우호, 크리스텐센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7위의 인터밀란입니다. 2패 후 2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바르셀로나전 승리 이후 분위기는 크게 개선됐죠. 다만 역시나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는 점유율적 우세를 취하기 쉽지 않습니다. 빠르게 방향을 바꾸어 롱볼 위주의 전개 방식을 취했는데 적어도 상대의 배후 공간을 교란하는 데 주요했습니다. 인자기 감독이 후반 12분경 교체 카드로 꺼내든 제코 카드는 꽤나 효력이 있었는데 이번 일정에서는 이미 선발 1옵션으로 낙점을 받기도 했죠. 결정자는요. 브로조비치, 코레아, 달베르, 코르다츠, 브라장, 루카쿠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철저한 지공 네트워크로 무장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밀란은 이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역습 체계로 높이 싸움에 나설 공산이 큽니다. 그림은 인터밀란이 훨씬 자연스럽고요. 가뜩이나 바르셀로나의 수비 조직은 결장 이슈가 많고 2.5 언더 무접근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옳겠습니다. 다음은 풀젠과 민헨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코 1부 1위의 풀젠입니다. 체코 1부 리그의 거함입니다. 단 UCL 무대에서는 그저 승점 자판기에 불과하죠. 지난 3차전에서 만난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할 때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이들의 우군 지역에서 무려 89회 패스를 시도할 때 이들은 단 17회 패스 기회만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나마 모스케라, 코피지 정도가 저돌성을 보였으나 개인 전술로는 명확한 한계가 노출됐습니다. 득점원은 존재하나 상대의 수비망을 뚫어낼 만한 경쟁력은 전혀 갖추지 못했죠. 결정자는요. 부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1부 3위의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선발로 나설 톱자리에는 슈퍼모팅이 낙점될 공산이 큽니다. 영향력이 뛰어나진 않으나 적어도 마네, 그나브리, 사네 등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좋은 포석입니다. 다소 단순한 수비 패턴을 가진 풀젠을 공략하기에는 최적의 구성이기도 하죠. 적어도 세 옵션 모두 나겔스만 감독이 직접 출전을 언급했을 정도로 선발 출전에 대한 구상은 확실한 편입니다. 아래 언급하겠으나 무시할라의 낙마로 인해 사실상 선택지가 많지 않기도 합니다. 결정자는요. 사르, 데리흐트, 데이비스, 에르난데스, 무시할라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래 풀젠은 선제 실점 이후 전혀 흐름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바이에른 뮌헨처럼 템포 싸움에 능한 전력을 상대로도 정신없이 맹폭 상황에 놓이게 될 공산이 큽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배후 수비 라인 역시 누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점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오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음은 토트넘과 프랑크푸르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3위의 토트넘입니다. 지난 3차전 맞대결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후 브라이튼과의 까다로운 원정 승부에서 0대1 신승을 취했습니다. 이로써 북런던 더비 대패 이후 두 경기에서 패전이 없고요. 나름대로는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사실 클로셉스키의 부재로 택할 수 있는 전략적 보관이 다양하진 않고요. 페리시치, 손흥민, 케인, 히샤 롤리송, 로얄 정도가 측면과 최전방에 포진될 공산이 큽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최대 마찰 지점으로 꼽는 중원에서 압도적 우위를 거머쥘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근래 벤탄쿠르나 호이비에르 등 코어 옵션들의 결속력 자체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있습니다. 내려앉는 상대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코어 조직이 커버해야 할 범위는 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주도적으로 점유율을 틀어주는 형국에서 좀처럼 운영 효율을 드높이지는 못했었습니다. 산체스와 로얄 등 우측 수비 라인업에서 언제든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42배의 정배당과는 분명 거리가 멀어 보이는 전력 상태입니다. 결정자는요. 모우라, 탄강가, 클로셉스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1부 8위의 프랑크푸르트입니다. 4경기 연속 패전이 없었으나 직전 보험 원정에서 3대0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사실상 극단적 로테이션 가동 탓인 터라 패전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두고 노장 하세베의 영향력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죠. 다시 한번 하세베를 백스리 라인의 구심점으로 두고 난 후부터 치른 4경기에서 단 1패 없이 선전 중입니다. 근래 토트넘이 중원 장악 능력을 일부 상실한 점이죠. 프랑크푸르트처럼
경기처럼 공수 전환이 빠른 전력들에게 약점을 보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원정에서 선전할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정자는요, 온게네 툴의 부타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콘테 감독은 본 일정을 앞두고 3-5의 시스템에서 3-4-3 시스템으로의 변경을 언급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백스리 조직을 상대로 1대1 압박 매치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심산인데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르팅과 마르세유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 1부 5위의 스포르팅입니다. 이번 시즌이 타 시즌 대비 자국 리그에서의 부담은 꽤 큰 편입니다. 다만 앞선 9라운드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터진 선제 득점 탓에 스쿼드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 상태가 나빴던 영거 센터백 이나오슈를 점검할 수 있었고 의문 부호가 제기됐던 트링캉의 몸 상태에 문제가 없다는 점도 확실히 확인됐습니다. 결정자는요, 아단, 카브랄, 네투, 포로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1부 3위의 마르세유입니다. 이들 역시 자국 리그에서의 최상단 경쟁이 쉽지 않습니다. 직전 18위 아작시오와의 홈 승부에서는 불의의 일격을 맞은 상황인데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로테이션이 가동된 점을 고려할 때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이슈는 아닐 것입니다. 결정자는요, 콜라 시나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팀 스포르팅은 이미 조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굳이 무리한 운영으로 자충수를 둘 것까지는 않습니다. 철저히 마르세유의 운영 플랜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공산이 크고요. 무승부 2.5오버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